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만원사 마지막 이야기예요. 유배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어서 나름 익숙해진 모습, 고향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주를 이루는 내용이지요. 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됩니다. 요즘 현실에서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요. 가을에는 바람도 쌀쌀하고 해도 좀 일찍 지고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죠. 유배지에 와 있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함께 볼까요?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이 되었는가. 오동잎이 떨어지고 가을바람이 으스스하고 쓸쓸하게 불어오니 온 산의 초목들은 잎사귀마다 가을 소리를 낸다. 새벽설이 내리는 날에 외기럭이 슬피 울 때 잠없는 내가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롭게 나더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임의 얼굴이 보고 싶다. 날개 돋친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 싶다. 말리나 되는 넓은 하늘 구름 되어 떠나가서 보고 싶다. 오동잎 떨어지는 밤에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 싶다. 푸른 비단의 창문에 가는 비가 되어 뿌려나 보고 싶다. 여러 해 동안 밤이고 낮이고 이별 없이 지내다가 많은 산과 여러 갈래의 많은 물로 머나먼데 소식조차 끊어지니 쇠나 돌로 된 마음이 아니거든 그리움을 견딜 소냐. 아, 못 있겠다. 이미 그리워 못 있겠다. 용천검, 태아검처럼 이름난 칼을 가져와서 손에 쥐고 청산리 벽개수를 힘껏 베어내도 끊어지지 않고 다시 한데 뭉쳐 이어져 흐르나니 물을 베는 칼도 없고 정을 베어내는 칼도 없네. 물을 끊기도 어려우니 마음 끊기를 어찌할 수 있으리. 임금을 그리는 내 마음에 비하면 매우 크고 무거운 바위도 오히려 가볍고 정이 있는 물, 즉 나의 마음은 계속 흐를 것이니 세상 천지가 변하여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뽕나무밭이 된다고 하여 임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을 소냐.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줄 아시나 모르시나. 내가 이렇게 그리운 줄 이미 설마 잊었으랴. 바람과 구름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된서리가 차다 한들 기껏 비와 이슬이 아니오겠는가. 울음 울고 떠난 님을 웃음 웃고 만나고자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속이 다 타오르니 무엇으로 끈단 말인가. 끄기가 어렵기로는 오장에 붙은 불이로다. 하늘의 신비한 물을 얻어온다면 끌 법도 하다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서 말이 없네. 차라리 얼른 죽어 이 서름을 모르고자. 서름이 모여 병이 되니 100가지의 병이 한꺼번에 나는구나. 배고파서 허기증이 나고 몸이 추워 냉증이 나고 잠 못 들어서 성화를 부리고 목이 늘 마른 것은 늘 있는 병이라. 술로 든 병이라면 술을 먹어 고치고 임 때문에 난 병이라면 임을 만나 고치나니 공명으로 든 병에는 공명하여 고치자고 한들 화살을 맞고 놀란 새가 화살처럼 고든 나뭇가지에 앉으려고 할 것이냐. 즉 공명을 탐했다가 유배를 가게 된 사람이 또 공명을 얻는 자리에 앉으려 할까라는 뜻이에요. 신농씨를 꿈에 만나 병을 고치는 약을 물어 온갖 약을 먹는다 한들 천금을 주고 산 비싼 말을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온갖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다 배우자마자 눈이 멀게 되는 격이라. 자, 이제야 이치를 깨달았으나 그 이치를 깨달은 게 소용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죠. 아, 어느 사이에 해가 저물었다. 여름이 다 지나고 추위가 왔단 말인가? 강촌에는 눈이 날리고 북풍이 불어 높고 낮은 산비탈이 모두 옥황상제가 사는 백옥경이 되었으니 신선들이 산다는 11호의 누각과 옥루경이 이곳으로 통하는구나. 저 건너 높은 산에 홀로 서 있는 저 소나무야. 서리발에도 굴하지 않는 외로운 절개가 있음은 내 이미 알았노라. 거센 바람이 아무리 분다고 한들 겁날 것이 없거니와 도끼를 맨 저 나무꾼이 나무를 벨 수도 있으니 저 나무를 보고 행여나 먼저 찍을까 두렵구나. 동백꽃은 눈 속에서 붉게 피었으니 흰눈으로 가득 덮인 세상에 핀 붉은 동백꽃의 모습이 의연하구나. 엊그제 그렇게 불던 바람과 오늘 이렇게 내린 눈에 바람에 굴하지 않는 소나무의 절개와 고운 빛깔이 달라짐이 없으니 봄바람에 피어나는 복숭아꽃, 자두나무꽃이 도리어 부끄럽다. 아, 추운 데서 잠을 자니 눈보라에 어찌 견디리. 버선과 신발이 다 없으니 발이 시려 어이 견디리. 하물며 찬데 누워 얼어 죽기가 딱 알맞구나. 이 여름에는 축축함만 견디면 밖에서 어찌저찌 잠을 청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정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스스로 살궁리를 합니다.
주인에게 집을 짓는 도구들을 빌려 반칸짜리 방을 지어 의지하니 흙벽을 발랐으나 종이 맛을 알겠는가. 종이를 덧바르지 못했다. 벽마다 틈이 벌어져 틈마다 벌레로다. 구렁이와 뱀도 겪었으니 약간의 벌레가 아무렇지도 않다. 오, 이제 멘탈이 많이 세졌다. 그쵸? 굵은 벌레는 주워내고 작은 벌레는 던져버리네. 대를 엮어 헌 돗자리로 가리니 작은 바람은 가린다 하더라도 큰 바람은 어찌하리. 섬 안의 나무라서 혹은 섬 안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서 아침 저녁밥을 겨우 짓네. 가난한 귀양객의 방에 불을 넣어 따뜻하게 하기가 쉽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땔감을 쓸 용도 필요한 데에도 잘 못 쓰는데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땔감을 쓰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거적을 뜯어서 편히 신선의 비단요 같으며 개가죽을 축혀덮고 비단이불로 삼았구나.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빈 방에 버려진 사람처럼 무척 외롭게도 긴긴 밤을 새워 몸이 얼음이 되니 위로는 한기가 들고 아래로는 냉기가 올라와 이름은 온돌이지만 추운 곳만도 못하구나. 등을 구부려 새우잠을 자니 몸이 몹시 떨리는 증상이 절로 날째. 신을 떠나보내는 소떼인가, 관역 맞은 화살떼인가, 가을의 비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인가, 칠보의 광채가 나는 나비장식인가. 이 부분은 이 장에 장식이 되어 있는 얇은 나비를 떠올리시면 돼요. 손으로 톡 하고 건드리면 이렇게 잘게 떨죠. 그만큼 자신이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끌어안고 몸을 떨거나 겁이 난 끝에 놀라서 몸을 떨거나 간에 오래 사는 법도 모르는데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히는 것은 무슨 일인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양생법이 오래 사는 방법, 오래 사는 습관이에요. 예전에 잇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윗니와 아랫니 이렇게 일부러 부딪히고는 했대요. 잇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화자는 추위 때문에 이가 딱딱거리는 걸 이런 양생법에 빗댄 거예요. 눈물을 흘려 베개가 젖으니 얼음 조각이 버석인다. 새벽 달기 회회 우니 반갑구나 닭 울음소리. 금호문 대로원에서 대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로다. 새롭게 눈물이 떨어지고 길게 탄식하는 차에 동쪽 창문이 밝아오고 태양이 높이 솟았다. 천천히 일어나 앉아 굽은 다리를 펼쩍해 마치 장작을 패는 듯 마디마디에서 소리가 난다. 돌 담뱃대에 잎담배를 넣고 쇠똥을 태운 불에 피워 물고 햇볕 쬐는 곳을 따라가며 앉아 옷에 붙은 이를 잡아낼 때 빗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가 두 귀 밑을 덮었으니 내 모습이 가련하다. 그림으로 그려내어 보내고 싶구나. 오색으로 진하게 색칠하여 그리워하는 곳에 보내고 싶구나. 마음속에 두어 잊지 않은 이 깊은 정을 만에 하나라도 옮겼으면 오늘날 이 고생은 꿈속의 일이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에 편지도 전할 수 없으니 서로 오갈 수 없는 먼 거리, 험한 길에 내 그림을 누가 전하리. 사랑스럽구나 이 햇볕이여. 얼었던 몸이 녹는구나. 그래요. 추운 겨울밤을 보내고 햇볕이 조금 내리쬐면 그게 또 얼마나 좋겠어요. 100년을 계속 쪼인다 한들 싫다고 하겠는가마는 어찌한 조각구름이 이따금씩 그늘이 지니 찬바람 부는 날을 지낸다고 해도 오늘 밤을 또 어찌 지내겠는가. 잠이 만일 없거들랑 밤이나 짧거나 밤이 만일 길거든 잠이나 오려무나. 하고 많고 많은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살뜰히 마음을 썩여 목숨을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 만물 생긴 것 중에서 모질고도 단단한 것이 낱낱이 헤아려 보니 나밖에 또 있는가. 깊은 산 중 흉악한 백호가 모질기가 나와 같을 것이며 독을 깨는 철 몽둥이가 단단하기가 나와 같으랴. 가슴이 터지니 터지거든 구멍을 뚫어 고모장지, 새살장지, 완자창과 같은 문과 창문을 갖추어 서름으로 답답할 때 열고 닫아 보고 싶다. 이거는 가슴이 답답할 때 많이 쓰이는 비유죠. 사설 시조에서도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아 어찌하리 설마 한들 어찌하리. 세상에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 나뿐이며 인간 세상 이별한 이가 나 혼자랴. 북흉노 사신이었던 한나라의 소무도 19년간이나 북해에 갇혔으나 돌아올 때가 있었으니 나 홀로 이 고생을 하며 돌아가지 못하고 설마 그대로이랴. 무슨 일로 마음을 붙여 이 서름을 잊으리.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람과 서리가 섞여 친 곳에 모든 것이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하늘이 높은 계절인 이 가을에
푸른 대나무는 혼자서 봄빛이로다. 곧은 대를 뽑아내어 가지를 쳐서 다듬으니 한 발 반이 넘는 낚싯대라. 좋은 낚싯대가 되겠구나. 칡 속껍질로 노를 꼬아 낚싯줄을 만들어 둘러매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 날씨 좋구나. 쇳바람이 불지 않고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대로다. 낚시질 함께 가자. 찢어진 갓을 뒤로 자빠지게 쓰고 집신을 조여 신고 낚시터로 나아가니 대숲에서 부는 바람이 한가하다. 멀고 가까운 산과 물에 붉은 해가 떴으니 넓은 바다는 모두 금빛이라. 낚싯대를 들이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크나큰 은빛 물고기가 저절로 와서 오는구나. 구태여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 즐기기 위한 낚시로다. 낚싯대를 떨어뜨리니 잠든 갈매기가 내 낚싯대 그림자에 저를 잡는 줄 알고 다 놀라는구나. 갈매기야 날지 마라. 임금이 버리시니 너를 쫓아 여기 왔다. 그냥 여기 와 있는 것뿐이다. 내가 본래 영물이니 내 마음을 모르겠는가. 평생에 사랑하던 님을 천리 밖으로 이별하니 사랑은커녕 그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근심의 마음이 첩첩이 쌓여 마음을 둘 데 없어 흥이 없는 낚싯대 하나를 일없이 들었으니 물고기도 물지 않는데 하물며 너를 잡으랴. 그래도 모르겠으면 너의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붉은 마음 내어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거의 알 것이로다. 공명도 다 던지고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 하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번창하고 태평한 이 시대에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 너를 쫓아 여기에 왔노라. 나를 보고 날지 마라. 너의 벗이 되리로다. 갈매기와 말을 주고받으니 떨어지는 해는 어둑해지는구나. 낚싯대에 줄을 거두어 낚은 고기 꿰어들고 강촌으로 돌아 들어가 주인집을 찾아오니 문 앞에서 짖던 개는 나를 보고 꼬리친다. 처지가 어려운 내 고생이 오래되었음을 내가 안다. 예전에 짖던 개도 이제는 짖지 않고 주인으로 하는구나. 반일 동안 잊었던 시름이 저절로 다시 나니 아마도 이내 시름 잊을 길이 어렵구나. 강 하늘에 달이 지고 은하수 기울도록 방 안의 등불은 어디 두고 두 눈을 감고 앉았으니 참선하는 노승인가 불경 읽는 맹인인가 팔도 명산 어느 절에 중이면서 맹인인 사람을 누가 보았는가. 누웠다 한들 잠이 오며 기다린다 한들 이미 오랴. 내 생각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많은가. 남경장사 북경 가서 2배로 장사 이익을 남겼으며 북경장사가 남경으로 가서 장사로 손해를 보았는가. 은금보화 들어있는 창고를 닫아놓고 쌀과 옷감을 세고 있나. 이 부분은요,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셈을 하느라 머리도 복잡하고 셈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본인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이것을 한탄하며 쓴 말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이라도 그만 헤아리면 다 헤아렸지.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하고 앉아도 생각하고 누워도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위로 생각 아래로 생각. 헤아리다가 다 못 헤아리니 끝없는 생각이다. 자나깨나 끝없는 서름 누구에게 말할까. 북쪽의 벽이 증인이 되어 내 시름을 알겠느냐마는 알고도 묵묵하니 아는 둥 모르는 둥 담배는 벗이 되어 내 시름 위로한다. 먹고 떨고 담아 붙여서 한 번에 4-5대를 핀 후에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나니 시름은 잠깐 잊히는 게 오래이겠는가. 갑자기 놀라 생각하니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내 몸이 어찌 여기 와 있나. 번화한 고향은 어디 가고 적막한 섬에 들어왔으며 크고 좋은 기와집은 어디 가고 작고 초라한 초가집에 의지하며 안팎의 크고 넓은 토지 어디 가고 밭고랑의 빈터인가. 잘 바른 문은 어디 가고 초라한 대나무 창문을 달았는가. 글씨와 그림이 걸린 화려한 벽은 어디 가고 틈이 벌어진 흙벽이 있으며 산수를 그려넣은 병풍 어디 가고 살대로 만든 발을 둘렀으며 넓고 두꺼운 장판지로 바른 장판 어디 가고 갈대로 만든 돗자리를 깔았으며 조무로 만든 따뜻한 옷은 어디로 가고 봄 누비옷 입었으며 좋은 탄 건 어디 가고 쑥대처럼 흩어진 머리털 되었으며 버섯은 어디 가고 냉기로 인해 살빛이 붉어진 다리만 남았으며 가죽신 어디 가고 듬성듬성한 집신을 신었으며 고급 담뱃대는 어디 가고 돌담배를 물었으며 아침 점심은 어디 가고 낮에 한 번 먹기가 어려우며 심부름 시킬 노비들은 어디 두고 머슴살이 하게 되었는가. 하니 그 다음 회는 어찌 될까 두고 보라. 자, 이 마지막 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있는 본도 있고 없는 본도 있는데요. 원래는 이 구절이 장회 소설을 쓸 때 한 회 마지막에 붙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계속 이라든가 미드에서 보면 to be continued 같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만원사는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전 시가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만원사는 새 책으로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여기서 새 책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빌려보는 책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책 대여점에서 완전 대박 인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웬만한 소설보다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새 책점에서 이 긴 이야기를 나누어서 빌려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을 추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섬 생활에 적응한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마냥 마음이 좋아서 적응한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내일이야. 이것이 아니 한심한가. 여기 사람들의 일을 배워 끝이 없는 내 생각을 잠깐이나 잊으리라. 아침이면 마당 쓸기, 저녁이면 불 떼기, 볕이 나면 쇠똥 줍기, 비가 오면 도랑치기, 집 지키기, 보리 멍석에 앉는 새를 날리기. 화려한 곳에 살고 좋은 의복 입으며 사치 부리기는 나도 전에 하였던가. 좋은 음식과 만난 맛을 아마 거의 잊었도다. 서름이 휘감기어 달가는 줄 몰랐더니 생각 없는 아이들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하룻밤만 지나면 섣달 금음이 되니 떡국 먹고 윷놀이 하자고 하네. 아이들 말에 신경 쓰랴 바람결에 들었더니 남북 이웃집에서 찰떡 찢는 소리가 나거늘 손을 꼽아 헤아리니 오늘 밤이 섣달 금음날이로다. 이때는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외롭게 타지에 와 있는 화자의 심회, 마음이 더욱 쓸쓸해지겠죠. 타양에서 명절을 맞이함이 해 벌써 바뀌도록 이뿐이 아니로다. 설이 내린 흰 머리에 이 한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아, 항상 그렇던가. 오늘 저녁 밥상만 그렇던가. 예전에 못 보던 네모진 상에 수저까지 갖추고서 장김치에 흰쌀밥이 수북하고 생선 토막도 제법 크구나. 아무리 그래도 설이로다. 배가 부르니 설이로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인 줄 알았더니 내 이별과 내 고생이 1년 전의 일이 되었구나. 아, 섭섭하다. 설날 아침에 하는 무난 인사가 섭섭하다. 고향집 부모님의 백발이 얼마나 더 늦었는고. 아내의 텅 빈 방 안의 꽃과 달은 얼마나 늦었는가. 5살에 태어난 자식 6살이 되었구나. 내가 아니고 남이라도 내 서러움을 보면 서럽다 할 것이다. 한 번 천리 밖으로 이별하여 벌써 해가 바뀌도록 한 글자의 집안 소식을 듣지 못하여 행여나 꿈에서나 들었으리야. 구름과 산이 막힌 듯 강과 바다가 가린 듯 비단 사창 앞에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물어볼 데가 없으니 바닷길 천리가 멀다고도 하려니와 그 무엇도 다 가라앉힌다는 약수 삼천리에 파랑새가 편지를 전하고 구만리의 은하수가 막혔어도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고 소무가 있던 북해의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오기도 하는데 나의 집안 소식은 어이하여 이다지도 막혔는가. 꿈에서나 혼자 가서 고향을 보려마는 원수 같은 잠이 올 때 꿈인들 꾸지 않을까. 흐르나니 눈물이요 진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나의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을 것이요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할 만큼 자신의 고통과 한탄이 크다는 거겠죠. 강안에 해가 떨어지고 어촌에 뿌연 기운이 잠길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가. 강 위에서 부는 휘파람 소리는 소를 모는 아이들이 내는 소리다. 누런 송아지는 산에서 내려와 외양간으로 찾아들고 새는 잠을 자려 숲속으로 뛰어들어 옛 둥지로 날아드니 짐승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을 안단 말인가. 사람은 무슨 일로 돌아갈 줄 모르는가. 보이는 것이 서름이요 듣는 것이 슬프다. 귀 먹고 눈 어두워 아예 듣지도 보지도 말고 싶구나. 이 서름이 오랠 줄을 분명히 안다면 해야 할 일은 결단코 만사를 잇는 것뿐이다. 나 죽은 무덤 위에 논을 갈지 밭을 갈지 나 죽은 뒤에 영혼이야 있을지 없을지 내 어찌 알겠는가. 옳고 그른 분별을 가리는 말을 듣는다고 한들 그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이 불어 서리가 칠지 어렴풋한 자연의 뜻을 알기가 어렵구나. 험궂은 인생을 살고자 살았으랴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알지 못해 요행을 바라자니 마디마디의 간장이 굽이굽이 썩는구나. 간밤에 부는 바람 저산에 빛이 나니 석 달간의 봄 기운이 봄빛을 자랑하는 듯 믿음직하구나. 천지의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나무마다 잎이 피고 가지마다 꽃이로다. 봄빛에 좋은 꽃이 저 봄빛과 같구나. 한양에 있는 내 집에도 저 꽃이 피었는가. 지난해 오늘날은 웃으면서 꽃을 보았는데 맑은 술을 담은 병에 저 꽃 꺾어 술을 놓고 술을 권하는 노래하여 많이 먹자고 할 때
예전 번화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의 이날에 눈물 뿌리며 보는 꽃은 아침에 먹은 나쁜 밥이 오후가 되기도 전에 시장하니 싸구려 술잔에 탁한 술이라도 술값이 없으면 마시기가 쉬울손가. 내가 고생하니 슬픈 마음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작년의 꽃과 올해의 꽃은 색깔은 같으나 작년의 사람과 올해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저렇게 허튼 근심을 다 던져두고 옷과 밥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서러움, 눈앞에 서러움 난감하다. 한 번 의복 입은 후에 사계절을 다 지내니 안팎 없는 소못은 내 옷밖에 또 있는가. 검기도 검고 숫장인 먹장인인가. 여름에 더울 때 겨울 되길 바랐더니 겨울이 너무 추우니 여름 생각난다. 쓴 것이 망건인가 입은 것이 철갑옷인가. 사계절에 여름 겨울이 없이 봄 가을만 되기를 바란다. 발꿈치 드러나니 그것은 능히 견딜지라도 바지 밑이 터졌으니 그 안이 민망한가. 내 손수 깊자고 해도 기울 것이 전혀 없네. 애꿎은 시리로다 이리 얽고 저리 얽어 고기 잡는 그물을 걸어맨 듯 꿩의 눈을 찍어낸 듯 바느질도 한심하고 솜씨도 사치스럽다. 이전에 적었던 밥 먹는 양이 크게 되기는 어쩐 일인가. 한 숟가락에 배가 차고 두 숟가락에 물렸는데 한 그릇 담은 밥은 굶주린 범이 가재를 먹는 것처럼 되었구나. 이건 너무 적어서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다라는 뜻의 속담인데요. 그럴 수밖에요. 옛날에는 힘든 일을 안 했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먹을 것도 없으니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죠. 아침에는 죽이려니 저녁에는 그것도 없네.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 허리띠에 타시던가. 정신이 아득하니 구름과 안개에 쌓였는 듯 허기져서 눈이 들어갔으니 거의 뒤통수에 닿을 듯 하더라. 한 곱이 넘어지니 두통이 심하다. 진귀한 음식이 무엇인고 닭국을 내가 알든가. 한 되의 밥을 얼른 지어 싫을 때까지 먹고 싶구나. 이러한들 어찌하며 저러한들 어찌하리. 오래전부터의 온갖 것들이 아무런들 내 고생은 어찌하리. 의복이 풍족한 후에 예절을 할 것이요. 추위와 배고픔이 극심하면 염치를 모르게 되니 궁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옛사람들이 일렀으니 아무 일에나 나서지 않고 가려서 행하는 것은 군자의 예절이요. 봉황은 아무리 굶주려도 좁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대장부의 염치로다. 이건 다시 말하면 대장부나 군자는 아무리 궁해도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글쎄요. 지금 그런 게 어딨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질풍이 분 후에 억센 풀인지를 알게 되니 군자가 고비를 만나면 천운의 탓이다. 한 달에 9끼밖에 먹지를 못하니 10년 내내 갓 하나로 지내거나 간에 염치를 모르겠는가. 예절을 버릴 것인가 염치를 모를 것인가 내 생에 내 스스로 벌어서 구차함을 면하고자 하니 처음에는 못하던 일도 나중에는 다 배우는구나. 먼저 돗자리치기를 하여보자. 틀을 꽂아 날을 놓고 바늘대를 뽐내면서 바디를 들고 놓을 때 두 어깨가 내려앉고 팔과 목이 빠지는 것처럼 아프구나. 멍석 한 잎을 짜내니 5푼을 받고 팔았구나. 지프로 둥글게 짠 방석 틀어내니 돈 5푼이 값이다. 힘도 약한데 억지로 힘을 내어 부지런을 떠니 손가락에 피가 나서 종이 골무가 10개 있다. 이렇고자 살자 하니 못 사나니 내 그르다. 실 같은 남은 목숨 끊음직도 하다마는 아마도 오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함을 이제야 알겠도다. 누가 이르기를 흐르는 세월이 물과 같이 빠르다 하니 내 서러움은 오래될수록 화약처럼 되진 않을까. 날이 지나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나고 도리로다. 작년에 베던 보리 올해에 다시 베고 작년 여름에 낚던 고기 올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을 담아놓고 가슴이 막혀 못 먹으니 펄펄 뛰던 물고기 회를 친다 한들 목이 메어 들어가겠는가. 서러움도 남에게는 없는 것이고 못 견딤도 남에게는 없으니 내 고생 한 해 하면 남의 고생 10년이라.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오니 고생 끝에 즐거움은 언제 올까. 하나님께 비나이다. 서러운 원정을 비나이다. 달력도 해가 지나면 다시 쓰지 아니하고 노여움도 밤이 지나면 풀어지니 세상 일도 묵은 일이 되고 사람의 일도 묵은 일이 되었으니 세상 모든 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만저만 용서하사 끊어진 임금과 신하 사이의 정을 다시 잇게 하옵소서. 자, 힘든 생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태도들까지 나온 뒤에 임금에게 그만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라는 설득하는 방식. 굉장히 진솔한 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셔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저에게는 많이 힘들었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절절한 자신의 사연을 썼던 화자는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추자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요. 곧 유배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글의 힘이 대단하죠. 안조한 선생의 만원사 드디어 여기까지였고요. 끝난 줄 알았지만 다음에는 만원사 답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